새로 알게 된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어저께 이제 대장동 재판에서 누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냐면 남욱이 증인으로 나왔고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법정 증인으로? 증언으로 예. 그 사건 터지기 직전에부터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그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를 김만배가 이제 수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번 정도를 전화했다는 거예요. 아. 남욱한테. 네. 그리고 몇 번을 수시로 만났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네.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아주 밀접하게 연락을 취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구속될 거다. 유동규 구속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압수수색 나오기 전에 압수수색 나올 거다도 이야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왜 유동규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아. 미안해서. 예, 왜냐하면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는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자기들끼리 기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미안하더라. 그리고 나중에도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말을 못했대요. 나중에도 그거는 이제 법정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황당했던 게 15일 날 김만배와 저도 정진상이 전화번호 바꾸라고 그래갖고 전화 바꾸라고 그래갖고 전화 바꿨고. 그래서 전화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김만배도 그날 바꾼 줄 몰랐잖아요. 나는 김만배하고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저는 네. 통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안 했었어요. 통화를 안 했는데 이 사건 터지고도 안 했어요. 저는. 근데 압수수색 받기 전날 느닷없이 정진상이 저한테 전화해서 김만배 전화번호 바뀌었던데 네 혹시 알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나 모르죠. 그랬더니 그거 바뀌었던데 전화번호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남욱한테 알아보라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웃었겠어요. 서로 다 아는데. 네. 예? 그리고 한 명 감옥 가기로 이렇게 세팅해놓고. 세팅 다 해놓고 네. 왜 그렇게 했냐면 마지막까지 나를 속인 거죠. 난 김만배랑 소통 안 하고 있어. 오히려 도둑이 지발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바뀐 걸 지들이 알면서 다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욱이 그러는 거예요. 진상이 그러는데 지금 그 중앙지검에다가 거기 얘기해놨다고. 아니 중앙지검이 지금 들어갔대. 예. 저기 그 정영학이. 예. 근데 저도 이것도 저는 미스터리인 게 마지막 미스터리 퍼즐이 하나가 다 남았어요. 최재경과 최모 변호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네,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그 공사에 그 자문 변호사를 할 때 이 최재경한테 우리 자문 변호사 할 만한 사람 있냐 네.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어요. 아. 근데 이 변호사가 말하자면 어느 정도 푸싱을 한 거예요. 정영학을.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중앙지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최재경은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고 이 나중에 이게 왜 이 최재경이 중요하냐면 네. 정진상이 그 압수수색 전날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최재경 그래도 의리 있더라 이러면서 네 안부를 걱정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게 구속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게 제 변호사 소개시켜 준 게 예. 최재경이에요. 아. 최재경한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네. 야 변호사 누구 선임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라 해가지고 만난 게 제 변호사고 그 변호사가 가짜 나중에 변호사이기도 그 변호사가 나중에 캠프에서 어. 저기 높은 분이 원했다가 가지고 온 게 김민수 변호사예요. 예. 그 다음에 온 게 전병덕이었고 그게 이제 이재명 쪽 사람들인 거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실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재명 말이 만약에 제가 배신을 한 거고 제 직위를 남용해 가지고 제 일탈로 그런 일을 벌여서 이재명에 오점을 남겼다 그러면 이재명은 아주 몹쓸 사람이고 다시는 안 봐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변호사를 보내겠어요? 감시 변호사는 왜 보냅니까 도대체? 원수 같은 사람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김유겸하고 직접적으로 통화하고. 그다음에 이 최재경이 소개시킨 변호사는 또 그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네. 그런데 변호사비를 자꾸 올려달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최재경한테 좀 부탁을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서 좀 눈치를 챘냐면 나중에 이제 한 1년쯤 가까이 됐는데 그렇죠. 1년 동안. 네. 모르고 있었. 계속 이제 설마 했어요. 음. 그런데 변호사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최재경한테 좀 이야기를 좀 재경이 형한테 좀 부탁을 좀 해보세요. 나는 그런 게 뭐냐면 정진상하고 최재경하고 밀접하게 해서 최재경한테 정진상이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최재경이 좀 이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재경 이야기를 꺼내면은 최재경이 내가 이제 변호사한테 정진상한테 이야기하라 할 수는 없잖아. 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재경 이야기를 꺼내면 최재경이 정진상하고 통화를 해갖고 한 통화만 정진상이 이제 최재경한테 조금만 내 동생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해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재경이 뭐라고 그랬다냐 내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최재경은 관심 없다. 당신한테 지금은 직접 한번 그 지인한테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감이 딱 오잖아요. 정진상이 그러면 하나도 케어를 안 하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나도 케어를 안 하고 있는 거였네. 이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게 김용 거를 제가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밥 무는지 안 무는지를 본 건데 김용 거를 딱 던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진상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김용 것만 던진 거예요. 이게 김용 라인에서 온 변호사란 걸 내가 캐치를 해가지고 네. 제가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김용 거를 던졌더니 네. 민주당 당이 막 해가지고 나를 공격을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는 알겠어.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서서히 푼다고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기억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한 거죠. 근데 이게요 하루 아침에 이게 그 화병이 생기니까 그렇지. 네. 지금도 아직도 화병약을 먹고 있어요. 아, 그런데 저도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심리적인 것들이 거의 트라우마는 아무것도 뭐 공황장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예, 그 정도의 심리 상태에 빠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 산타클로스 입 입고 춤을 추며 발인 날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어떻게 수발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한 집의 가정인데 그것도 유동규 수발 듣는 사람. 예 이동규 수발드는 사람 네.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민들을 위한다? 여러분들 그게 믿어집니까? 예, 저는 예, 그거를 믿는 사람 자체가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지지 세력을 제가 제 방송에서 한번 쭉 이야기를 풀었어요. 제 방송에서 다 이제 정리를 다 해줬어요. 네. 그건 뭐냐면 한촌역 세력하고 항촌역 세력하고 지금 저 경기 동부연합 경기동부. 네. 예, 이 세력이 이재명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뭐냐면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민노총하고 포함된다. 예, 그 민노총 그러니까 지금 뭐 전직 간부인지 현직 간부인지 모르겠지만 요번 얼마 전에 그 전직 간부 같은 경우는 간첩 혐의로 지금 징역 15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천영은 사실상 전대협한테도 밀려가지고 있던 세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90년대 학번들은 뭐 자기들이 민주화를 갖다가 뻥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들은 이제 뭐냐면 통일전선 이쪽이기 때문에 NL 쪽 그다음에 특히 주사파 세력들은 사실상 통일 운동하는 거지 그 북한식 통일 운동하는 애들이지 절대 민주화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북한 민주 왜 안 외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먹은 벙어리잖아요. 북한 민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를 위해서 그렇게 투사해왔다면 북한 민주를 위해서도 같이 투사해야 되는데 북한 민주에서는 입을 딱 다물어. 왜? 한국 민주도 외친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사파고 원래 통일 선동 선전 이쪽에 했던 애들인데 그 당시에 민주화의 열풍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 당시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했다고 이거를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정치에 뛰어든 거고 한촌연 그거는 이제 전대협 세력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때 왜 군사정권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한촌령 세력들은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이미 민주화는 다 됐고 그러니까 민주화란 말도 못해 먹으니까 정치판에 끼어들지 못하고 있던 변방 세력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이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서 한청년 1기부터 해서 5기 의장들까지 전부 다 자리를 다 줍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 세금으로 이 사람의 정치적 그러니까 한청년 변방에 있던 세력들이 월급을 주면서 자기 세력을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했던 이자들이 이재명의 성은을 입어서 기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여쭤볼 말씀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형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뭐 지내셨는데 뭐 태백산맥 들어가서 숨으라 이렇게 김용이 얘기했었죠. 그거는 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상한 음식 실제로 먹고 병원 가고 이렇게 배신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네. 이제 가짜 변호사 논란도 있었고 예. 참 그런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제 앞에서 김용이 뭐라고 했냐면은 50 넘어서 무슨 형제입니까? 그리고 김용하고요 이재명하고 서로 웃긴 게 뭐냐면 내 측근은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그랬잖아. 네. 동규 그런데 이러면서 예. 동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제가 동규라는 제 측근 중에 동규라는 이름은 없고 김용하고 저기 정진상 정도는 돼야 제 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대모사를 열심히 배우셨군요. 예. 배운 게 아니라 예. 하도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했는데 김용은 또 재판에서 뭐라고 그러냐? 유동규가 훨씬 측근입니다. 나는 유동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유동규보다도 멀리 이재명하고 원래 가깝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이제 외쳐. 아. 그러니까 예. 웃긴 인간들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재판 자주 가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1심 판결 나오고 처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선거법 1심 나오고 처음 가시는 걸 텐데 예. 그 가시면 분위기가 또 어떨 것 같으세요? 가면 또 개딸들이 인사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개딸들이 예. 인사합니다. 예. 유동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니 그 욕만 하지 마세요. 노래 딱 붙으면 안 되니까. 예 유동규다 그냥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거 비비비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자체 내가 음량 조절했어요. 자체 조절한 겁니다. PD님 아는 듯이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검열을 했고요. 이분들 있잖아요. 성량이 대단하세요. 아이 뭐 형님 비슷해요. 그 성악하시는 나보다 분? 더 커. 아, 더 커요. 등치도 나보다 더 커. 예. 얼굴도 나보다 더 커. 예. 이런 분들 어디서 모셔오는지 모르겠어. 그냥 눈이 불알불 뭐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 와 이거 뭐 어우 제가 볼 때는 그 성악계에서 목소리 큰 여성 소프라노가 디미트로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더 큰 것 같아. 예. 가지고 근데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목소리는 좀 걸걸하셔. 예. 아니면 소리를 많이 질러 그런지 예. 샤우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분들 막 했는데 그분들이 또 노래를 불러. 또 이재명 들어오면 네. 노래를 불러. 대표님 힘내세요 하면서 예. 노래를 불러대요. 아.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또 이재명 저 아까 헤헤헤헤 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부 보면 쌍욕하죠. 예. 뭐 인사 뭐 못합니다. 아. 개딸 하이, 뱀딸 하이 뭐 이런 거 못합니다. 그나저나 근데 그 재판 정말 오래 가네요. 그 여태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이재명 재판은요. 네. 저는 이제 뭐 100번 정도 세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세고 있고요. 지금 한 40차례. 그 거마비로 차 한 대 사셨겠는데 그 정도면? 거마비요? 거마비는 안 나오죠. 왜냐면 내 재판이니까. 아 맞네. 죄송합니다. 피의자가 무슨 거마비가 나와요. 네, 눈치 없습니다. 증인으로 가야 나오는데 제가 센스가 남의 없습니다. 재판 증인 나와야 돼요. 맞아요. 우리 재판 증인 나오는 건 안 나옵니다. 맞아요. 형님 남의 재판이요. 재판을 가야 나오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라고 생각했지.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 재판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재판에 가면은 네. 76,200원을 줍니다. 아. 그래서 이제 76,200원인데 네. 그 전에는 현금으로 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으로 요긴하게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통장으로 보내주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네. 이제 그래서 제 지갑을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몽땅 다 병합을 해놨습니까? 이제 위례 하나 끝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식이면은 몽땅 다 병합을 해놓고 해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요. 30년 걸린다고. 30년? 30년이요.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니 이게 이런 식으로 병합 많이 하는 것도 잘 못 봤고 지금 한 재판도 네. 보통 3년 걸려서 많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많이 걸리죠. 네. 이 큰 재판을 4개를 병합시키면 이거는 평생 가라는 이야기지. 네. 그 남들 있잖아요. 지금 전받아 이제 재판 3심까지 다 받아가지고 형 다 살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재명이 있잖아요. 한 80대 가지고 이재명이 80대에서 또 재판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재판 다닐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네. 어? 아 이거 아직도 재판이야 끝났어. 그리고 이제 망령 들어갔고 여기가 어디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아 근데 농담이 아니고 농담 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대장동 재판은 진짜 오래 걸려요. 이게 네.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합쳐놨잖아요. 병합을 해놨는데 위례가 그 중에 가장 덩치가 작은 건데 위례 하나 끝났잖아요. 미래 하나 끝났죠. 네. 그럼 보세요. 왜 걸리는지 이 재판 자체가 오래 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러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돼요? 재판 갱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재판 갱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옛날에 했던 재판을 전부 다 테이프로 듣습니다. 그러면 1.5배속으로 듣더라도 네. 예?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형사 33부가 재판부가 바뀐다. 그러면 위례 재판부터 다 들어야 돼요. 위례 재판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재판 여태까지 진행한 것까지 들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난 다음에 이제 갱신 절차 끝났으니까 이제 재판 진행한다. 해가지고 진행하려면은 최소한 8개월, 1년 걸려요. 그러면 8개월, 1년 걸려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돼요. 그럼 나머지 1년 동안 재판한 양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이분이 2년 됐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를 가. 그러면은 대장동 이제 중간쯤 하다가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또 그때부터 또 그러면 시작. 네. 다른 분이 또 오시면 다시 재판 갱신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위례부터 그 다음 재판장이 왔던 대장동까지 이게 쭉 다시 처음부터 테이프를 들어요. 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판 갱신하면 가시고 재판 갱신하면 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분리하든가 그런 방법. 분리하든가 네. 아니면 위례 끝났으면 위례부터 선고하고 다른 재판도 들어가면 다른 재판도 선고하고 예. 이거 아니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저 그러면 재판 가면 서로 뭐 쳐다보세요? 그 같이 네, 그분들하고 같이. 아 저는 이제 다 쳐다보는데요. 네. 지들은요 정리상이 네. 맨날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고 네. 컴퓨터 뒤에 네. 컴퓨터 있잖아 거기 모니터. 네. 예. 이러고 있었고 컴퓨터 뒤에 숨어서 이러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하늘이 없어. 예. 재판정에 어떤 하늘이 있겠어요. 네. 근데 하늘을 이렇게 다 네. 응시하고 있어요. 이제 응시하고 있다가 한 번씩 이제 자기한테 좀 뭐가 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변호사를 쿡쿡 찌릅니다. 이제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예. 또 웃어요. 네. 웃는데 그거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 쳐다보거든요. 계속 쳐다보면은요. 쳐다보다가 또 고개 돌려요. 그러니까 못 쳐다보는데 내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거를 이야기했더니 정진상이 요즘에는 예, 고개를 들고 재판을 봤는데 역시 컴퓨터 뒤에 얼굴을 대고 얼굴은 안 보인 채 예? 예. 그래도 나는 고개는 들고 있어. 이제 이 정도. 옛날에는 거기서도 고개를 그리고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컴퓨터 위로 내가 궁금했는지 이렇게 쳐다보려다가 나하고 눈이 마주쳤잖아요. 마주치니까 쏙 이런.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런 사람이 네.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 두이. 예, 믿어집니까? 뭐 제가 오늘 진행자 입장이니까 동의까지는 못하겠고 예. 네, 저희 언론사 하니까 예.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패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